그래, 맞아. 나 형부 사랑해. 형부도 나 사랑하고. 언니한테는 미안하게 됐지만 우리 두 사람 같이 살고 싶어. 나 내 남편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언니도 형부랑 이혼해줘. 뭐?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금 나랑 인연 끊고 살겠다는 거지?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런 상황에서 언니랑 잘 지낼 수 없을 거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떡해? 안녕하세요. 결혼에 한 번 실패하고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샌 이혼이 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요. 저도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사실 전 이혼과 재혼을 하는 과정 중에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뒷목을 잡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공개해 봅니다. 전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대학도 체대를 나왔고 스킨스쿠버 강사로 진로를 잡았어요. 이쪽 계통이 해외로 자주 나가는 일인데다가 제가 또 현모양처와는 거리가 있는 성격이라서 결혼 생각은 애저녁에 접고 독신주의를 선언했죠. 저만 보면 빨리 시집가서 애 낳고 살라는 부모님의 잔소리도 지겨웠고 명절 때마다 만나는 남자가 있냐는 친척들의 질문도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냅다 저질러 버린 거였어요. 당연히 부모님과 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며 제 독신 선언에 반대를 했습니다. 더구나 2살 터울 여동생이 일찍 시집을 가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반대는 더더욱 심했어요.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혼자 살겠다고 난리야? 결혼을 해도 남편 가고 나면 실컷 혼자 살 텐데 왜 남들 다 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난리냐고? 응? 엄마도 참 결혼이 무슨 벼슬이야? 요샌 혼자서 자기 인생 즐기며 사는 것도 행복이라고. 평생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어이구, 잘났다, 잘났어. 내가 아주 우리 큰딸을 잘 낳아놔서 이런 꼴을 보는구나. 아이고, 속 터져. 혼자 살다 죽겠다는 딸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는 부모를 보는 제 마음도 당연히 편치 않았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살아야 할 제 인생인걸요. 전 결혼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다나 평생 즐기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짝이 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스킨스쿠버 강습생으로 온 어느 한 남자와 눈이 딱 맞아버렸는데 크고 실한 그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순식간에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을 탐색하는 순간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고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생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런지 더 황홀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차 그 남자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결국 우리 두 사람은 연애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쳐놓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시집을 가버렸으니 축하보다 놀림이 많았던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 남편에게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제야 제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 거라고 믿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니까 자연스레 동생네 부부랑도 왕래가 잦아지더라고요. 언니, 형부는? 고기 사러 갔어. 제부는 같이 안 왔어? 응, 아직 퇴근 전이라서 퇴근하면 바로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 아, 그렇구나. 제부는 여전히 너한테 잘하지? 그 사람이야 늘 한결같지.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서. 그치만 형부처럼 남자다운 매력은 또 없어. 남자가 좀 듬직하고 리드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무조건 나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언니, 형부는 딱 봐도 운동 많이 한 사람 같더라. 팔뚝에도 힘줄이 불끈불끈하잖아. 형부 밤에도 열정이 아주 넘치지? 뭐? 얘는 뭘 그런 걸 묻니? 하여간 가만 보면 아주 저질이라니까.
뭐 어때?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암튼 언니 정말 부럽다. 부러워. 동생네 부부랑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동생은 형부 해가면서 남편과 가깝게 지냈고, 저 역시 마냥 어렵기만 했던 제부랑 어느새 속 털어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겁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았던 남편에게서 변화가 감지된 것도 바로 그쯤이었어요. 요즘 들어 당신 퇴근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뜬금없는 야근, 특근도 잦고. 마누라 먹여 살리려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죄냐? 넌 어떻게 수고했다는 말보다 왜 늦게 왔냐는 말이 먼저 나오니?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아, 됐어. 당신이랑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말 시키지 마. 여보, 요새 정말 왜 그래?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뭐라고? 여자? 내가 딴 여자 만날 시간이라도 있어?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니? 그렇게 자상하고 곰살맞던 남편이 어느 순간 냉정하고 쌀쌀맞게 변해버리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힘든가 싶어서 보약도 지어주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도 해다 바쳤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눈길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고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남자가 그렇게 바닥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남편과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지기만 했고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동생네 부부뿐이었죠. 특히 제부가 절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남자가 일에 지치다 보면 괜히 짜증이 많아질 때가 덜어 있어요. 형님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도 제부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정말 고마워요.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운 내세요. 남편 문제 때문에 속을 썩는 저를 동생과 제부가 신경을 많이 써주었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믿었던 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술을 진탕 먹고 들어온 남편이 집에 들어와 골아떨어지며 자고 있던 때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울리는 남편 핸드폰을 무심코 보게 됐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나쁘끄러울 정도로 진한 메시지를 막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제 친동생이었다는 걸 알고 전 큰 충격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형부, 오늘 정말 좋았어요. 홍콩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니까요? 언니랑은 잠자리 안 하고 있는 거 맞죠? 형부가 언니랑 한 이불 덮고 잔다는 것만 생각하면 질투나서 죽겠어요. 우리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볼수록 마치 깐 양파처럼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줄줄이 나오더군요. 언뜻 봐도 두 사람 사이는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 같아 보였습니다. 전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남편과 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다정히 찍은 사진들을 일일이 캡처해뒀어요. 어떻게 친동생이 자기 형부랑 바람이 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처제랑 바람을 피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전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남편과 동생네 부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제가 알게 된 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버렸죠. 그러자 남편과 동생은 오히려 잘 됐다는 듯 뻔뻔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언니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싶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그래, 맞아. 나 형부 사랑해. 형부도 나 사랑하고. 언니한테는 미안하게 됐지만 우리 두 사람 같이 살고 싶어. 나 내 남편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언니도 형부랑 이혼해줘. 뭐?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금 나랑 인연 끊고 살겠다는 거지?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나도 내가 미친 것 같긴 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언니랑 잘 지낼 수 없을 거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떡해?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거냐고. 전 오히려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동생과 남편에게 경악했어요. 제부 역시 그런 동생 때문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날 저희 자매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그래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제부 역시 형부와 외도한 아내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부는 각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둘은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곧바로 결혼을 해버리더니 허니문 베이비까지 가졌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더라고요.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은 제부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들을 이악 물고 버텼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배우자에게 큰 배신감을 당한 두 사람이 어느새 서로를 치유해주고 있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이 사랑으로 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픔, 슬픔, 기쁨, 설렘, 서로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던 우리는 상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처형,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 진심으로 처형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도 제 마음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쟤들이랑 똑같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 어때요? 우리는 이미 이혼한 사람들인데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 시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요. 네? 처음엔 저도 제 마음에 밀려드는 감정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동생과 전 남편은 그래도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 감정에 솔직해지자고 마음을 먹었고 전 한때 제부였던 그 남자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재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차분하고 세심한 그 남자는 전 남편과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어요.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더 매력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부부관계였는데요. 남성미 넘치던 전 남편과 달리 그 사람은 선비 같았기 때문에 사실 부부관계에 대해선 그닥 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밤만 되면 야생마로 변해버리는데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절 괴롭히더라고요. 남성미라곤 눈꼽만큼도 없던 그 남자가 어떻게 그런 괴물이 될 수 있었던 건지 저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난 당신이 이런 쪽으론 영 숙맥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대단하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야 힘이 막 불끈 솟는 것 같아. 뭐라고? 당신도 참...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기까지 숱한 곡절도 많았지만 전 다시 시작한 결혼 생활에서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살게 돼서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은 아픔도 치유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은 저희 부부가 재혼한 지 얼마 후에 일어났어요.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운 동생이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와선 뚱딴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 소리가 네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리니? 참나, 언니, 얼마 전에 식도 안 올리고 재혼했다며? 근데 재혼 상대자가 내 남편이라던데? 언니 정말 미쳤어? 네 남편? 정말 웃기고 앉아있네. 네 남편은 지금 네가 데리고 살고 있는 남자지. 이혼한 사람이 왜 네 남편이니?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아무리 재혼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제부랑 재혼을 해? 그건 진짜 아니지. 형부랑 같이 사는 너는 괜찮고?
너 정말 웃긴다? 그래, 그건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언니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자매가 남편 바꿔 사는 것밖에 더 돼. 나한테 위자료 뜯어갈 거 다 뜯어가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진짜 양심 불량이라고. 언니, 잘 생각해봐. 그거 진짜 사랑 아니야. 그건 그냥 유치한 복수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넌 가끔 보면 멍청한 소리를 참 진지하게 하더라? 네가 나한테 위자료를 뜯긴 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언니 가정을 깨트린 죗값이고, 난 네가 버린 남자랑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똑같니? 그리고 뭐? 유치한 복수심? 내가 너처럼 사랑도 구분하지 못할 것 같아? 난 이 사람이랑 서로 아껴주면서 사랑이 넘치게 살고 있으니까 넌 네 남봉꾼 네 서방이랑 애나 잘 챙기면서 살아. 난 할 말 끝났으니까 끊어, 이년아. 잠깐만, 언니. 나 형부 반품할래. 그러니까 내 남편 돌려줘.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반품?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 인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아주 실속 없다고. 맨날 술 처먹고 윽박이나 지르고 애도 하나도 안 돌보고 툭 하면 여자 문제로 속 썩이는데 아주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데려가. 언니 남편 데려가고 내 남편 돌려달라고. 너 취했냐? 이게 어디서 생떼를 부려? 야, 남자가 무슨 물건이니? 네가 갖고 싶으면 갖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발 닦고 잠이나 자, 이거사.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언니라고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나한텐 동생은 죽고 없으니까. 알았어? 언니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냥 예전대로 돌아가자. 언니가 잘 설득하면 내 전 남편도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그 헛소리 다시는 할 생각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했다간 그 주둥아리를 그냥 확!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끊어. 언니 잠깐만 끊지 마, 언니. 동생은 저한테서 빼앗아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되돌려주겠다는 황당한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또 자기 남편을 다시 돌려달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전 그런 동생의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한 번 연락해서 그딴 소리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났죠.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당신 동생 참 큰일이다. 그래도 난 그 여자한테 고마워. 만약 그 여자가 형님이랑 바람나지 않았다면 난 평생 당신이랑 살지 못했을 거 아냐. 상상만 해도 너무 불행한 삶이다. 그래서 전처한테 오히려 너무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런 말을 해주는데 왠지 콧날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두 사람의 재혼 이야기를 남들한테 꺼내지도 못합니다. 잘못은 동생이 먼저 시작했지만 결국 모양새는 비슷해져 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이 남자랑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전 동생에게 그 모습을 꼭 보여줄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약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30대 초반의 여자이며 남편과 이혼한 지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남편은 결혼 전에는 상당히 잠자리를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인데 2살 연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연하의 남자라서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체력이 좋을 줄 알았는데 20대 후반인데도 남편은 벌써부터 그것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고 한 달에 많게는 서너 번, 적게는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며 어쩌다 한 번 잠자리를 하고 나면 비실비실거리며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등
갑자기 어지러워서 씻으러 갈 때 쓰러질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밤에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얼굴도 잘생겼고 체력도 좋은데 왜 잠자리에만 들어가면 힘이 없는지, 잠자리 실력이라도 괜찮으면 그나마 나은데 테크닉도 없습니다. 왜 갑자기 잠자리가 약해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에 비해 저는 잠자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자주 못하다 보니 혼자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 속의 동영상을 보고 스트레스를 풀곤 해요. 저는 고3 때 동네 오빠하고 첫 연애를 했고, 연애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그 오빠와 잠자리를 했으며, 그 이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러다 오빠가 군대 가는 바람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첫 남자였지만 저에게 남자를 알게 해주었고, 또 잠자리에 눈을 뜨게 해준 남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선천적으로 잠자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변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에 나가보라고 할 정도로 예쁘기도 했고 얼굴도 몸매도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우리 시골 읍내에서는 알아주는 미인이었습니다. 약간 글래머 스타일이고 탄력 있는 제 모습에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그러니 대학교 4학년 때까지 10명이 넘는 남자들을 만나서 모두 다 잠자리를 해봤고 결혼 전에 실컷 즐겨보자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해봐서 저는 남자들을 좀 안다고 생각했고 회사에 입사해서 제 남편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전에는 매일 저하고 사랑을 나누었고 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것이 급격히 시들어져 갑니다. 저는 잠자리를 제대로 못하고 다른 것들로 외로움 풀고 있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관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고 싶다고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을 다시 만날 수도 없잖아요. 좌우지간 새로운 애인을 만나든지 무슨 수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 갔던 막내 도련님이 제대를 했다며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복학을 해야 된다면서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큰 여행용 가방에 자기 짐을 싸가지고 저희 집에서 졸업할 때까지 살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도련님, 여기는 별로 크지 않은 24평대라 셋이 같이 살기엔 좁기도 하고 게다가 화장실도 하나뿐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치, 여보? 하며 남편에게 눈치를 줬더니 남편은 자기가 들어와서 몇 달만 살아도 된다고 했으니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상의도 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남편이 얄미웠지만 저는 별 수 없이 신랑과 막내 도련님, 저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간 부산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며 둘만 놔둬서 미안하다고 출장 다녀오면 맛있는 저녁 사줄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도련님과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조심히 다녀오라고 남편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막내 도련님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 데서나 상의를 훌러덩 벗어버리고 또 어쩔 땐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노크도 없이 욕실 문을 벌컥벌컥 열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저의 탄력 있는 몸을 보여줘 버리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씻고 나오니 도련님은 웃으면서 와, 형수 몸매 진짜 이쁘던데요? 맨날 형수가 자기 탄력 있다고 자랑하길래 나는 볼 수가 없으니 안 믿었는데
오늘 보니 정말 이쁘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련님의 농담이 싫지만은 않았고 기분이 묘했으며 그 말에 약간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내가 글래머한 거 이제 알았어? 나도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 좋은데 도련님이 그렇게 날 꼬셨다면 바로 넘어갔을걸? 에효, 도련님이랑 반대로 남편은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연애 때 잠자리 할 때는 어느 정도 만족해서 결혼하게 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그것이 시들어져 버려서 잠자리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은근 스트레스네 하며 저도 모르게 도련님한테 잠자리에 대해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형은 형수같이 이렇게 이쁘고 풍만한 여자를 가만히 놔둘까? 나 같으면 매일매일 사랑해 줄 텐데. 형수나 예전부터 형수를 여자로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냥 그렇게 부실한 형이랑은 이혼하고 나한테 올래요? 난 매일매일 형수 만족시켜 줄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평소 남편에게서 만족을 못해서인지 바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도련님이 너무 멋있는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이 없을 때는 자기가 마치 제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제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 동무를 했고 저에게 좋아한다고 귓속말로 달콤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너무 예뻐서 형한테서 뺏어버리고 싶었는데 결혼한다고 데려와서 그런지 자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도련님, 그러면 그때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형하고 결혼을 안 하고 도련님하고 했을 텐데 치 이제 와서 고백하면 뭐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번에 만난다는 여자친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도련님은 그 여친은 잠자리를 너무 싫어하는 데다가 궁합이 맞지 않아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련님한테 그 여자친구하고 당장 헤어지면 바로 관계를 허락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깜짝 놀라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도련님이 나가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도련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설마 진짜로 헤어지러 가는 건가? 난 유부녀이고 상대방은 도련님인데 정신 차리자.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도련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으니 형수는 이제부터 내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며 저를 안고 포옹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짜릿한 기분을 느꼈고 도련님과 저는 그렇게 한참을 즐겼습니다. 형과는 달리 도련님은 능수능란하게 잘했으며 도련님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도련님은 형수, 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사랑해. 이제부터 형수는 내 거야. 앞으로 형수는 내가 책임질게 하며 달콤하게 말을 하는데 저는 어차피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남편의 동생이지만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싶었고 저도 도련님에게 푹 빠져버리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련님과 저는 집에서 술을 한잔 하기로 했고 그날따라 술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오늘 술에 취한 형수를 보니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이며 한마디로 죽여준다고 했고 형수를 오늘 내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저에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나는 도련님보다 6살이 많은데 나이 먹었다고 나중에 구박하지 말라고 하니 도련님은 형수는 나이에 비해서 10년은 어리게 보이는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제보를 꼬집더군요.
우리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으며 바로 뜨거운 관계를 하였고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고 약속을 했고 후회하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잠자리 테크닉이 완벽했고 제가 원하는 자세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회사에 가서도 일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으며 피곤했지만 일에 대한 능률은 더 올라갔고 회사 동료들은 저에게 무슨 기분 좋은 일 있냐고 말을 건넬 정도로 얼굴 표정은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간 출장을 갔으니 토요일쯤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출장 갔지만 생각나지도 않았고 기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져봤지만 도련님만한 남자는 없었어요. 도련님은 제가 만난 남자들 중에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도련님과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유부녀인데 저의 이런 모습에 제 자신이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본능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련님과의 불같은 사랑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달려가니 도련님은 벌써 집에 들어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희들은 불같이 뜨거운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를 갖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련님은 저에게 형과 이혼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도련님이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1년 후에 형하고 이혼하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도련님은 자기는 반드시 저하고 결혼할 거라고 했고 오늘 하루 종일 제 생각뿐이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하자는 겁니다. 밤새 뜨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일주일 동안 도련님과 저는 매일 밤 잠자리를 나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으며 그 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남편은 부산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도련님과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했으며 남편은 너무 피곤하다면서 식사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다녀온 그날도 도련님과 저는 도련님 방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더 스릴 있고 짜릿하더군요. 도련님과 잠자리를 나눈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남편하고 했던 잠자리도 아예 하지 않았고 남편과의 관계는 멀어져 갔으며 사랑도 식어갔습니다. 도련님과 저는 더 대담해져서 남편이 잠깐 운동을 간 사이에도 안방에서 수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뒤 저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그대로 살게 되었고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도련님은 남편 몰래 저와 함께 살게 되었으며 이제 완전한 저의 남자가 되어 도련님과 저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